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권 알림이 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한 것 기억하시나요? 인류가 세계 인권 선언에서 근대적 이성을 넘어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약속한 과정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뻤던 부모는 관례대로 아기의 수호성이 될 요정들을 초대했습니다. 부모는 요정들에게 아기를 위한 선물을 부탁했어요. 너는 어디서나 가장 쓸모있는 존재가 될 거야. 첫 번째 요정은 아기가 쓸모있기 위한 재능 세트를 주었어요. 너는 가장 덕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두 번째 요정은 아기의 고매한 덕성에 어울리는 부미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너는 가장 예쁜 여자가 될 거야. 가장 여자다운 일을 하게 될 거야. 세 번째 요정은 아기에게 여성스러움을 선물했지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요정님들 잠깐만요. 그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아이가 요정님들이 주신 선물과 다른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요. 쓸모있는 재능, 덕스러운 행동, 남자답다거나 여자답다는 평가와 단속? 과연 이 아이가 그걸 원할까요? 물어봐줘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준 선물이라도 아이는 저희의 의도를 담는 그릇이 아닌데요.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선물을 바꾸겠어요. 아기야, 네가 삶에서 무엇이 좋고 옳은지를 스스로 따져볼 수 있는 권리를 주마. 이야기에서 요정들이 마지막으로 아기에게 선물한 것이 바로 존엄성이에요. 재능, 품위, 성역할 등을 준다면 아기의 인생은 그런 기준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기가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기의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 요정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은 인간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는 목적의 자리를 수단이 되어야 할 것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용의 최대화? 탁월한 덕, 무엇 다음에 부합하는 모습과 능력, 이런 것들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에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양심과 자율에 따라 판단하여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으려면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노동자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최대 수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는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에 투입해도 되고 과로사할 만큼 혹사시켜도 되는 인력이 됩니다.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며칠 전에 또 벌어졌습니다. 올해만 벌써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산재 적용도 못 받는다는 이 노동자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올해만 벌써 10명째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CJ 대한통운 소속 노동자 1명이 또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택배 업계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 지시에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상 고객에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노동자는 매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간 존엄성에 토대한다는 점에서 인권은 여타의 특권들과 구분됩니다. 사실은 특수한 이익을 위한 권리이면서 보편적인 인권인 척하는 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척하는 권리들과 인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존엄성, 존중입니다. 이번에는 존엄성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2020년의 인기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간은 너무 약해. 그래서 아픈 거야. 아니, 약하니까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같이 기대 사는 거야. 인간이 약한 것은 약점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철학적 선언이기 이전에 인간의 존재 조건 그 자체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는 인생의 단 한순간도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취약하니까 인간이고 의존하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진 취약함은 인권을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생존할 수 있고 혼자서 다 헤쳐나갈 수 있다면 존엄성이나 권리 같은 건 필요 없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인간은 서로에게 기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존엄성이나 권리는 타자의 존중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왜 의존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늘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의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의존에 대한 인식과 태도입니다. 의존은 기생하는 것이고 모렴치한 것이라는 인식과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나는 내 능력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했어.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아. 이렇게 독립적이라 자부하는 삶도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은 숱한 타자의 노동과 환경에 기대어 있습니다. 인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함께 생존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와 제도가 오히려 인간의 취약함을 욕보이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새 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드러내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모녀는 질병 상태로 수입도 끊겼지만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사회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멍난 사회 안전망의 비극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 박 씨는 한 달 전 다쳐 일을 그만뒀고 수입도 끊겼고. 새 모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모멸감 때문에 복지제도를 거부하는 것이라 합니다.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이용 못했다고도 합니다. 제도를 알고 찾아갔어도 문턱이 높아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복지제도를 찾은 시민의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예요? 한 50만 원쯤이요? 지원을 받기에는 좀 많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보다 적게 벌든지 아예 소득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하지 말라고요? 지금도 최저 생계비가 안 되지만 일을 그만두고 지원액만으로는 살림을 꾸릴 수 없는데요. 그럼 지원받을 자격이 안 돼요. 지금보다 더 가난하거나 더 절박해야 해요. 이렇게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장치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취약성을 오히려 강화하고
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을 지켜내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 존엄성은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강화하지 않도록 지키는 방패막입니다. 인간 존엄성에는 의존의 존엄성이 포함됩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고 생각해봐. 우리 몸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지. 우리 몸의 건강은 늘 남들이 내리는 선택에 의존하고 있어. 요컨대 독립성이란 환상이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 몸은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돌봄교사들은 근무 부담이 더 커졌고 조리사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돌봄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에도 방학도 없이 아이를 돌봐왔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교직원이 참여해 돌봄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같은 비정규직이지만 조리사와 미화원, 방과 후 강사 등이 겪는 상황은 의존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의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개인이나 의존하는 개인을 돌보는 이들을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돌봄은 의존을 존엄하게 만드는 실천입니다. 땅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펌프가 작동하려면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부어주어야 합니다. 이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땅 속에서 끌어올려지는 물이 권리들이라고 치면 존엄성은 모든 인권의 마중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더 나은 인간다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법과 제도로 확정되어 있는 권리 바깥에 있기도 합니다.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힘, 인권을 나아가게 하는 마중물 같은 힘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있습니다.